한 기업 혹은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게 다소 배출권 측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포인트로 해서 결제까지 이어지게 하면 교수님. 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네. 이제 친환경 네. 모빌리티 포인트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게 제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네, 네. 전기차를 쓰고 있는 네. 친구들한테, 그렇죠. 전기차를 쓰고 있는 운전자들한테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해서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서 저희들 팀앱 안에서 유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거나, 미래의 흐름을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와 그리고 꾀를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이분을 모르시면 안 되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년 넘도록 전 국민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팀앱 모빌리티 이종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회사를 다 알 건데요. 테슬라 같은 이런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사실은 R&D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는 주로 자율주행, 전기차,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중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서 우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 교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게 OTA라고 해서 오버 더 에어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차가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가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 레벨 3 개념으로 세계에서 상용 모델 중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레벨 4 이상이 나와야지 진정한 자율주행인데, 레벨 3는 운전 보조 장치거든요. 그래서 1, 2분만 해놓으면은 핸들을 잡아라, 전방 주시를 해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불법을 해놓다 보니까 사망사고도 1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요소들로 이 각광을 바꿨다 보니까 기존에 130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움직이는 모빌리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만은, 또 동시에 어두운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은 R&D 비용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지만은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는 안전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테슬라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모델 같은 데는 전원이 나가게 되면 뒷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재라든지 비상시에 탈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전기준에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사이가 이 자동차라는 개념에서 모빌리티라는 개념, 또 우리가 말하는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나 퍼스널 모빌리티, 여기에다가 뭐 UAM 같은 도시미 항공 모빌리티, 또 로봇과 모빌리티를 합쳐서 요새는 로보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특수한 험로에 움직이는 이동수단,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지난 10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빨리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 이쪽 전기차 포함해서 어떤 전략적인 지금 배치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실제적으로 저희들 팀의 모빌리티가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플랫폼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조금을 말씀을 드리면은, 급속 충전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정부가 환경부랑 한전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CPU 삽질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급속 충전기는 환경부라든지 한전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팀앱에서 충전기에 대한 어떤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하고,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결제에 대한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QR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서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편익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스타트업과 통해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이동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실제적으로 예약을 한다면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에 그 서비스들을 직접 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도 올해 내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제공하려고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장 전기차를 이용하시면 불편한 게 뭐냐면, 충전기가
고장이 났는지 실제적으로 예약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한데 네. 그런 부분들을 티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면서 그런 어떤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가 전기차 협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라든지 중앙정부나 서울시라든지 이 전기차 보급부터 특히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 특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어요. 뭐냐면은 도심지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거기다 빌라나 연립주택 등 집단 거주지 특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공용 주차장에 편하게 심행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서울시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심행 완속 충전을 편하고 저녁 때 꽂고 아침에 빼고 나올 수 있는 게 전기비도 가장 절약이 되면서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는 것보다 완속 충전하는 것이 수명이 오래 끌 수가 있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몇 번 꽂는 것보다도 충전을 다 해놓고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꽂으라는 겁니다. 다 닳고 나서 그렇죠. 끝까지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3,000개 모인 게 전기차라 보면 돼요. 가격이 전체 전기차의 40%거든요. 그래서 심행 완속 충전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공용 주차장에서 주차 5%, 2%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과금형 콘센트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데 또 예를 들어서 고장난 충전기 같은 게 있거든요. 바로 티맥 같은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내비게이션 기술 가장 뛰어나면은 전기차 타고 가다가 또 큰 길거리에 충전소가 있는 게 아니라 골목 이면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하고 예를 들어서 이 한전의 이 민간 저도 이제 B2C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는 올해부터 민간 이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가 전기차 성공 정책,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가서 그걸다가 녹색이면 내가 쓸 수 있는 충전기 타입도 종류가 많거든요. 네. 내가 쓸 수 있는 충전기, 노란색이면 누가 쓰고 있다, 빨간색이면 고장났다 등등 이거를 편하고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한번 꽂으면 누르는 게 아니라 플러그인 차지 방식으로 꽂는 순간 모든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나이 든 사람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뭐 키워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든 분들도 꽂기만 하면 자동 충전되고 후불제로 자기한테 나중에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티맥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충전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도 높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나의 덩어리로 융합 모델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만 활성화시켜서 먹거리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전기차의 시대가 왔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차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차가 나온 다음에 1, 2년 보고 저거 맛이 가는지 니콜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사요. 그게 일반 차를 구입하는 사람인데 전기차는 더 그렇거든요. 이런 거를 불식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특히 아마 이 티맥 같은 이런 이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지금 현재 25만 대인데 충전기가 11만 대입니다. 적네요. 예, 적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충전기의 어떤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약이 가능한 건지 실제적으로 가면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가 이미 부킹이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충전을 하고 있다면은 자기들이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리얼 데이터라든지 실시간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플랫폼에 대한 역할을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전기자동차 시대로 감에 있어서 가장 발목을 잡는 거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지난 130년의 내연기관차 역사는 잊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래 모빌리티가 변화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벌써 이제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선점을 누가 먼저 하느냐. 패스트 팔로워 시대는 끝났고 퍼스트 무버 시대다. 내가 이 선두 주자가 아니면은 세컨드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전체적인 공통 분모라고 보고 있는데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특히 자동차 산업이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세 개 부서를 중심으로 하고 또 경찰청, 행안부 산하 쪽은 도로교통법 쪽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가 격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서 시너지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앙정부에다가 새로운 정권 들었을 때마다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수용이 안 됐지만은 국토교통부로 돼 있는데 또 이 국토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적 시각이 워낙 까다롭고 높거든요. 좁은 땅덩어리 인구 밀도 높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토주택부를 자르고 모빌리티를 교통을 잘라서 뭐 미래 모빌리티부를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모빌리티 자체가 국가 산업의 핵심이고 워낙 지대하거든요. 대한민국은 넘버 1, 2가 이 모빌리티 쪽을 먹고 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부서를 좀 더 시너지를 내서 체계적으로 나누고 또 융합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공통 분모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산학 연관의 노력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주도권을 지금 움직이는데 주로 관주도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일종의 전기차나 충전기도 마중물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의 성공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잡아먹느냐 못 잡아먹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환전에 있는 충전기도 민간 이양을 지금 서두르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큰 길거리에 주유소 대신 충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킬로와트아워당 지금 올해 7월 달에 314만까지 올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급속 충전은 가격 높여서 연계 충전이나 아니면은 비상 충전이 목적이고, 또 싼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10배 차이가 만드는 거예요. 심해양 뭐 새벽 1시에서 5시에는 가장 싸게 만들면은 소비자 찾아가서 열심히 충전시켜서 잉여 전력을 쓰고, 그 다음에 비쌀 때 쓸 때는 주유소 일반 이런 데 충전소에 와서 사서 쓰게끔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원화도 필요한데 그런 시너지를 못 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엎어놓고 다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들도 많이 사장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서 큰 그림 보고 멀고 크게 보는 시각, 그리고 또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산학 연관에 노력해서 정부나 지자체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점들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항상 이제 중앙정부에 지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노사 간의 균형도 강성노조의 이미지 버려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연착륙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 그러면서도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경착륙되고 있는 각 분야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전국에 이 정비업소가 4만 5천 군데가 있어요. 15만 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연합회장들이 저한테 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4만 5천 군데 중에서 전기차를 손볼 수 있는 게 200군데예요. 전기차 고장 나면요, 어디 부닥치죠? 한 2달 동안 세워놔야 돼요. 수리비도 1.5배, 2배 비쌉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소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먹거리를 할 수 있게끔 전기차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국에서 전기차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2세 대학뿐이 없어요.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만 좀 해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수의 99%가 내연기관을 공부한 분들이에요. 전기차를 몰라요. 완전히 시스템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인스트럭터 양성부터 해야 돼요. 교수를 모아다 교수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워서 전국에 있는 정비업소에 15만 명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는 30-40%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2차, 3차 부품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각 곳에 이 죽어있는 이런 경착륙되는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정부가 인지를 해서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거, 활성화시켜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말씀드리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그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팀엠에서도 지금 플랫폼 하고 있잖아요. 모바일 플랫폼 구축하고 앞으로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쪽 생태계를 리드해 가야 되는데, 그런 쪽 톱 인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데이터 조직 관련돼서 별도로 조직이 있고요. 저희 팀앱이 만들어진 회사가 1년 한 4개월 지났지만은 너무 일찍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은 네. 그렇지만 팀앱은 네. 20년 전에 이미 SK그룹에서 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 20년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토노모라는 이스라엘 기업이 데이터 기업인데 한 해 매출이 20억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데이터만 관련돼서 그 매출이 3자리 숫자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드라이버 운전사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운전 점수를 통해서 보험료 할인까지 갈 수 있는 UB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이 다 하나씩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어널리스트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많은 어떤 인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강 교수님 질문 중에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자율주행 쪽 인재에 대한 부분들 아까 그 부분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하시면서 보니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도 교수 초빙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전문가 또 설계 전문가 각 대학들마다 요새 뭐 계약학과라든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말씀드린 자율주행 알고리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이쪽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계속 균형 발전이 돼야 되고 특히 미래의 어떤 자율주행 전기차 개념은 모든 과학기술의 융합 제품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의 선점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기업 혹은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게 다소배 줄 건 측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포인트로 해서 결제까지 이어지게 하면 교수님. 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네. 이제 친환경 네. 모빌리티 포인트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게 제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네, 네. 전기차를 쓰고 있는 네. 친구들한테, 그렇죠. 전기차를 쓰고 있는 운전자들한테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해서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서 저희들 팀앱 안에서 유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거 인정해 줄 거다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규유 변화 협회와 같이 지금 스터디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 네, 좋은 네, 네. 뉴스네요. 네. 네.